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께서 대구국세청장 시절 차기 국세청장이라고 물망에 오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BBK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감옥에 가시게 된 사건은 지금은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는데 BBK라는 사건은 도곡동이라고 하는 곳에 땅 판매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한 줄로 요약하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라고 하는 자동차 시트 커버 만드는 현대자동차 납품회사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절대 자기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다스에 그 돈이 들어갔고 그 다스에서 돈이 190억이 BBK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다. 이게 공식이 성립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곡동 땅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BBK 주인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도곡동 땅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엄청난 정치적 사건에 평생 공무원만 하셨던 안원구 청장님이 여기 덜커덕 걸렸어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 그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BBK 주인이면 대통령 그만두겠다. 네.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절대 부인했던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표 그렇게 표시가 된 전표가 있었고 그거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봐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봐버린 거죠. 예. 그때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2007년 한 7, 8월경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한 10년 정도 됐죠.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포스코 건설 그렇게 도곡동 땅을 산 회사가 포스코 건설입니다. 그 회사를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기 세무조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그 예정돼 있던 정기 세무조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그 조사국장과 조사과장 그다음 팀장이 저한테 급한 보고가 있다고 해서 제 방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그 전표 만 아니고 몇 가지 서류가 더 첨부된 도곡동 땅 문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하드카바에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노란 색깔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하드카바에 그 위에다가는 도곡동 땅 165-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필지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밑에 중간에 왜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표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드카바 양식이 그렇습니다. 아, 하드카바 양식이 제목으로. 예. 그런데 그 밑에에 실소유주 해서 손글씨로 크게 땡땡 이명박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서류를 보는 순간에 상당히 긴장을 했죠. 그 당시가 2007년도고 그 당시에는 요분 대선하고는 반대로 그때는 그 박근혜 이명박이 후보의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는 이런 그 등식이 성립될 시점이었고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박빙승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삐끗하면은 누가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라고 하는 땅이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땅이 실소유라고 적혀 있는 문서가 하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억울하시겠어요. 아마 직원들이 그 밑에서 조사를 하다가 자기들도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저한테까지 보고가 돼 있겠죠. 청장한테 달려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순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걸 봐버린 덕분에 감옥까지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당연히. 포스코 건설 당시에 이제 그 조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 더미를 예.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 그 속에 있었던 문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군가 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처음에는 그걸 받아와서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죠. 예. 그 실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왔다가 이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는 과정에서 그 문건을 발견하고 그 긴급하게 저한테 이제 와서 보고를 한 그런 과정이죠. 그게 그 포스코가 그 땅을 산 게 몇 년도입니까? 그 땅을 산 거는 95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목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목격하신 때로부터 12년 전에 땅을 구입했고 그게 아마 땅을 구입하면서 포스코가 이 땅 실제 주인은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죠 아마. 그렇죠. 이제 95년도 96년도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 되기 직전이에요. 예, 96년도인가 거기에 세계일보에도 그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맞습니다. 그 세계일보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땅을 그때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조사 대상 연도는 2002년도 3년도였거든요. 네. 정기조사는 2년을 보통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2년 3년도 조사 대상인데 그 서류는 95년도 서류잖아요. 왜 거기 들어있었을까요? 그 저도 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포스코 건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 실소유주 논란이 한참 있었던 그때 김만재 당시 그 포스코 회장 하시던 분이 예. 그걸 실소유주 이명박 씨라는 이야기도 한번 한 적도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부인했죠. 예, 나중에 부인했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 검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일부러 포스코 측에서 서류를 넣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 내부에 양심적인 누군가가 넣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 되물어보지는 않으셨죠. 예, 되물어볼 수도 없었던 게 이게 한 사람이라도 밖에 더 나가면 네. 그 당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치 한복판의 해오리로 이제 저희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정치판이 완전히 흔들리는데 그 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고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을 제가 그 당시에는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야 이거는 그냥 덮자. 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공무원이 갑자기 정치적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구세청이 대구 구세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셨군요. 완전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으면 뭐 대구 국세청이 대통령을 바꾸고 말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겠죠. 지금이라면은 공개하셨을 텐데. 지금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들어오셨겠습니다. 이와간 그래서 그때 같이 본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보고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국장, 과장, 이제 팀장이었고 그 밑에 또 반장도 있고 또 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몇 명 정도는 같이 이 부분을 공유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한 쓴 사람은 당연히 알고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분들이 봤다고 하지 않고 부인했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제가 그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 당시에 또 중간에 감찰 조사도 이제 내려갔었고 그런데 그 감찰 조사를 처음 내려갔을 때는 내부 조사였기 때문에 이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내부 감찰했을 때는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거를 덮는 쪽으로 유도를 했다. 누군가가 누가 유도했답니까? 검찰 쪽 조사에서도 네. 그 조사를 받은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이걸 이제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때 그 현직에 있었고요. 또 그 직원들은 이명박 정권 하잖아요. 그 제대로 하면은 그 직원들이 아마 근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때 봤던 사람들이 나는 못 봤다고 다 말을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검찰이 유도를 했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에게 이 고초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이 사건이. 인생을 바꾼 고초가 되기 시작한 게 어느 시점에 어떤 일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감찰 직원이 이제 내가 MB 뒷조사를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청와대 에다가 보고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조난 자료에 네. 나는 이명박 뒷조사를 한 사람이니까 이명박 정권 하에서 당신이 어떻게 얘기를 근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사퇴를 하라. 네. 그래서 아니 내가 그 뒷조사를 한 적도 없지만 네. 또 뒷조사를 안 했다는 그거를 내가 반증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전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뒷조사를 했다고 저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뒷조사를 했다고 몰아붙임을 당해서 아니다. 난 뒷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지금 말씀처럼 자초지종을 말씀하셨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본 사람이지만 내가 그거를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덮었던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그걸 본 사람이냐. 내가 뒷조사를 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걸 전부 다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명박 정권하고 맞설려고 한다. 제가 이제 누군가 음해가 시작된 거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청와대에 7년을 근무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를 완전히 이명박 정권에 이제 맞설려는 사람으로 이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당시에 뭐 여러 군데서 아마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청장이었던 한상률 청장하고 저하고 대립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민정이 나중에 저를 또 국세청에서 감금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거든요. 감금을요? 예. 네. 그래서 감금할 만큼 뭔가 험하게 안 생기셨는데 무슨 일로 감금당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때 그것도 그 직원들한테 수치스럽게 4명한테 내가 손을 잡혀가지고. 아, 그래요? 수사관도 아닌데 영장도 없이 그 국세청 간부를 그 빈방에 12시간을 감금을 하고 핸드폰을 뺐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을 시켜서요? 시켜서 국세청 감찰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하죠. 그런 일을 겪으셨고 네. 그렇게 지역적인 일을 겪으셨네요.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한상률 청장이 본인이 국세청장이 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국세청장 1순위로 꼽히던 청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음해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루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한상률 청장은 청장이 돼 있었고요. 네. 이제 자기가 그 노무현 정부 정권에서 이제 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인데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제 다시 연임을 하려고 그렇죠. 연임 했었죠. 임명이 아니라 연임. 그래서 연임을 할 때 이제 저를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임을 성공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를 제거하는 작업에 이제 돌입을 하죠. 그리고 월간조선 기자가 이 사안을 앞뒤를 취재해서 보도를 한번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예, 그 월간조선 기자가 이제 처음에 이런 소문들이 이제 돌고 하니까 아마 취재를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곡동 땅 이야기까지 이제 그 취재가 다 된 걸로 제가 나중에 그거는 밖으로 이제 보내지는 못했는데 그 사장화된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내지 못한 기사를. 보내지 못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도곡동 땅에 대한 그 실체에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거는 끝까지 그 사실을 밝혀야 되지 하면서 그걸 국세청하고도 계속 그 접촉을 했었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가까이 갔던가요? 거의 사실에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직원들을.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써있던 전표가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확인했다는 것 같고. 그리고 국세청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저한테 압박을 가해 올 그 시점에 그 전방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하고도 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미술품 강매 혐의로 체포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한걸 청장님이 미술품 강매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미술품 강매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났는데 예. 변호사법이 참 특이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간 감옥에 가셨어요. 그 기간에. 통상 뭐 나중에 알은 이야기인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그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변호사가 아니신데 어떻게 변호사법 위반이죠?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친구한테서 돈을 빌린 게 이제 물론 집사람이 빌렸는데 빌리면서 이제 그 차용 증서도 쓰고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빌렸다고 했고 수사를 빌려준 사람도 빌렸다고 했고 빌려준 사람도 빌려줬고 우리도 빌렸다고 했고 그게 있고. 다 미리 이제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다 있는데 계속 그 확인하니까 사실 자꾸 맞아지잖아요. 빌려준 거 맞고 차용증도 그 자기들이 가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찾아낸 차용증인데 그 상대방 그 빌려줬다는 친구. 뭐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빌려줬다고 하니까 그럼 안 주면 안 받으려고 했다라는 말을 그래서 기록을 받아내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받으려고 했다. 그럼 그걸로 진짜 실형을 사신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그 기자는 왜 월간조선 기자 기사를 왜 못 냈답니까? 그 당시에 월간조선 기자 이야기로는 그 기사를 쓰고 나갈락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당시 국정원 국장이 여러 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나중에 그 기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국정원 쪽에서 그 기사화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박근혜 파일이라고 하는 그 국정원 전 직원이 옛날에 그 작성한 분이 있습니다. 박모 씨라고. 그분이 자유총연맹에 있었는데 그분조차도 또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분이 또 거기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화 못하게 여러 번 이제 막았고.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그 대변인실에서도 그 청와대 대변인실에 있는 그 기자가 그걸 또 와서 아는 그 기자하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 기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에 있던 전 기자가. 그래서 아마 전방위로 아마 이 내용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거를 우연히 본 결과로 이제 강제 퇴직을 당하시고 그리고 미술품 강매 혐의로 일단 체포되신 다음에 그거는 무죄가 난 다음에 없으니까 돈을 빌린 거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서 2년 실형을 만기로 채우셨죠? 그렇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도곡동 땅의 실제 수유주는 누구냐. 이 문제를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직접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네. 도곡동 땅 아까 하셨듯이 도곡동 땅 주인이 그 BBK 주인이 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가 또 그 도곡동 땅에 관련된 돈으로 190억을 투자를 했다가 50억만 받고 140억은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 있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총영사를 LA 총영사를 변호사를 BBK를 임명하고 BBK 담당했던 변호사를 임명하고 또 민정에도 그 밑에 있던 변호사 직원을 다시 또 민정에다 채용을 해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 내내 이 BBK 관련 돈 그렇죠. 그걸 되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국가 기관을 완전히 사적인 자기 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했다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기 게 아니면은 왜 그런 조치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거죠. 자기 게 아닌데 왜 그 돈을 그렇게까지 찾으려고 했느냐. 그렇죠.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전부 다.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죠. 땅도 아니고 다스라는 회사도 아니고 BBK도 아니고 다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보면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참 웃기는 게 이게 다스의 주인이 이상은 김재정으로 등기는 돼 있는데 현과 차남이죠. 현과 차남으로 돼 있는데 그분 이상은 씨 거는 자기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제3의 다른 인물로 보인다. 그 다른 이모 씨인데 그 이모 씨는 현금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근데 그 이모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밝힐 수 없다.
그랬죠. 그 이모 씨가 누구냐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하고 후보의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는 된다. 예. 이런 그 등식이 성립될 시점이었고,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선거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박빙승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삐끗하면은 누가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라고 하는 땅이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던 예. 그 땅이 실소유라고 적혀 있는 문서가 하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억울하시겠어요. 아마 직원들이 그 밑에서 조사를 하다가 자기들도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저한테까지 보고가 됐겠죠. 청장한테 달려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는 순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지금. 그걸 봐버린 덕분에 감옥까지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당연히. 포스코 건설 당시에 이제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 더미를 예.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 그 속에 있었던 문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군가 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처음에는 그걸 받아와서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죠. 예. 그 실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왔다가 이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는 과정에서 그 문건을 발견하고 그 긴급하게 저한테 이제 와서 보고를 한 그런 과정이죠. 그게 포스코가 그 땅을 산 게 몇 년도입니까? 그 땅을 산 거는 95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목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했던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표 그렇게 표시가 된 전표가 있었고, 그거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봐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봐버린 거죠. 예. 그때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2007년 한 7, 8월경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한 10년 정도 됐죠. 예.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포스코 건설 그렇게 도곡동 땅을 산 회사가 포스코 건설입니다. 예. 그 회사를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기 세무조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그 예정돼 있던 정기 세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그 조사국장과 조사과장 그다음 팀장이 저한테 급한 보고가 있다고 해서 제 방을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그 전표 만 아니고 몇 가지 서류가 더 첨부된 도곡동 땅 문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하드카바에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노란 색깔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하드카바에 그 위에다가는 도곡동 땅 165-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필지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밑에 중간에 왜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표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드카바 양식이 그렇습니다. 하드카바 양식이 제목으로. 예. 그런데 그 밑에에 실소유주 해서 손글씨로 크게 땡땡 이명박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서류를 보는 순간에 상당히 긴장을 했죠. 그 당시가 2007년도고 그 당시에는 요분 대선하고는 반대로 그때는 그 박근혜 이명박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께서 대구국세청장 시절 차기 국세청장이라고 물망에 오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BBK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감옥에 가시게 된 사건은 지금은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는데 BBK라는 사건은 도곡동이라고 하는 곳의 땅 판매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한 줄로 요약하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라고 하는 자동차 시트 커버 만드는 현대자동차 납품회사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절대 자기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다스에 그 돈이 들어갔고 그 다스에서 돈이 190억이 BBK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다. 이게 공식이 성립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곡동 땅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BBK 주인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도곡동 땅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엄청난 정치적 사건에 평생 공무원만 하셨던 안원구 총장님이 여기 덜커덕 걸렸어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 그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BBK 주인이면 대통령 그만두겠다. 네.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절대 부인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공무원이 갑자기 정치적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구세청이 대구 구세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셨군요. 완전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으면 뭐 대구 국세청이 대통령을 바꾸고 말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됐겠죠. 지금이라면은 공개하셨을 텐데. 지금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두려우셨겠습니다. 이와간 그래서 그때 같이 본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보고를 들어와서 한 사람이 국장, 과장, 이제 팀장이었고 그 밑에도 반장도 있고 또 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몇 명 정도는 같이 이 부분을 공유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한 쓴 사람은 당연히 알고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분들이 봤다고 하지 않고 부인했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제가 그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 당시에 또 중간에 감찰 조사도 이제 내려갔었고 그런데 그 감찰 조사를 처음 내려갔을 때는 내부 조사였기 때문에 이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내부 감찰했을 때는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거를 덮는 쪽으로 유도를 했다. 누군가가 누가 유도했답니까? 검찰 쪽 조사에서도 네. 그 조사를 받은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이걸 이제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때 그걸 현직에 있었고요. 때로부터 12년 전에 땅을 구입했고 그게 아마 땅을 구입하면서 포스코가 이 땅 실제 주인은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죠, 아마. 그렇죠. 이제, 95년도 96년도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 되기 직전이에요. 예, 96년도인가 거기에 세계일보에도 그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맞습니다. 그 세계일보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땅을 그때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조사 대상 연도는 2002년도, 3년도였거든요. 정기 조사는 2년을 보통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2년, 3년도 조사 대상인데 그 서류는 95년도 서류잖아요. 왜 거기 들어있었을까요? 그 저도 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포스코 건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 실소유주 논란이 한참 있었던 그때 김만재 당시 그 포스코 회장 하시던 분이 그걸 실소유주 이명박 씨라는 이야기도 한번 한 적도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부인했죠. 예, 나중에 부인했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 검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일부러 포스코 측에서 서류를 넣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 내부에 양심적인 누군가가 넣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 되물어보지는 않으셨죠. 예, 되물어볼 수도 없었던 게 이게 한 사람이라도 밖에 더 나가면 그 당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치 한복판의 회오리로 이제 저희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정치판이 완전히 흔들리는데 그 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고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을 제가 그 당시에는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야 이거는 그냥 덮자.